그 마이크가 잘 작동하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류연미라고 하고요. 사회학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아직 대학원생입니다. 학생인데 그래도 한 7년, 8년 정도를 대학원에서 청년 정책 그리고 청년 활동 쪽으로 연구를 진행해와서 오늘 자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세 분의 발표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걸 소화하시려다 보니까 모두 1.5배속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든 오늘의 연구 결과가 좀 다른 방식으로 가공이 되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꼭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그래도 그 빨랐던 발표들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짚으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덧붙이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분의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기존 청년 정책의 한계란 결국 일자리 대책이 한정되어서 청년 정책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죠.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애초에 한국에서 좀 어떤 국가적인 시선에 청년이 문제다라고 포석이 되기 시작한, 포착이 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2000년대 초반이었고 그건 다시 말해서 이제 IMF 이후에 이제 모든 세대의 실업률이 올라갔었다면 2000년대 초반부터는 청년층의 실업률만 어떻게 보면 7, 8%대로 고착화되면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문제다. 다른 세대와는 뭔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특히나 청년 당사자들이 각자의 좀 현장에서 정책 현장과 결합을 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넘어서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다각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말 많이 애를 쓰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완고한 궤적이라는 것이 정책 분야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는 여기가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해결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또 하나 가져오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에서 청년을 어떻게든 생산력으로서 보고자 하는 시선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고용 문제를 청년 정책의 유일한 과제로 본다는 거는 이제 오늘도 사실 개회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어떤 경우에든 한국 사회 미래를 지탱하고 나아가서 이제 다른 세대, 그러니까 뭐 더 어린 세대든 더 나이 든 부모 세대든 다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이런 미래의 가능성으로서 계속 이 청년의 의미를 선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시점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0년대 초반에 청년 실업이 이제 한창 뭔가 시트콤에서도 회자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청년 백수의 표상으로서 공유가 되었을 때 어떤 얘기들을 언론에서 했냐면 이게 청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불안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우리 사회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위험 요소로서 애초에 청년이 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사실은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든 아니면은 저희가 대중적으로 접하는 그런 청년에 대한 시선에 있어서든 크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회사도 사실 잘 읽어보시면 김혜영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청년이 미래다, 청년이 미래 동력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적 조건에 저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의 생산력으로 본다는 게 단순히 고용 문제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데 앞에 홍영 선생님이 잘 발제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청년은 어떻게 보면은 출산력 한정해서 보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들이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원 대책들 역시 같은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청년 정책이 청년 당사자들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이들에게 뭔가 다른 조건이 생겨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성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거나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 굉장히 고학력 니트층이라거나 아니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상정되는 이런 규범적 생애 경로에서 벗어나는 비혼 여성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위기를 유발하는 집단으로서의 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성윤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런 조건에 있는 다른 청년들, 이를테면은 좀 더 조용히 자신의 생활 세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청년들의 문제는 오히려 눈에 가시화되지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청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에 세 발제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잘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크게 이제 청년 정책과 청년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행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서 청년 정책을 제안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이라는 단어 역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에서 취업 청년으로의 이행, 이런 굉장히 단선적인 이행을 좀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행기 청년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뭐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김성경 선생님의 발표를 보면은 이 이행을 개인이 최초의 사회적인 이행을 겪는 생애 주기로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전까지 뭐 미취업 청년이 취업을 하면서 이 이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굉장히 뭐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립된 의존에서 연결된 독립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삶의 과정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확장을 되었다는 게 이게 저는 학술적으로도 실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연결된 독립이라는 개념이 성립해야 서로를 북돋는 동등성 이 가능한 것이고, 이걸 또 이제 저희가 쓰는 일상 용어로 풀이했을 때 개인이 개인으로서 존중받으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개인들 간의 건강한 연결망이 촘촘하게 구성된다는 홍윤 선생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행을 위한 대책으로서 청년을 재정립했을 때, 청년 정책을 재정립했을 때 청년을 이제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더라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들에게 왜 뭐 지원해 주냐는 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뭐 가장 최근의 예로는 뭐 청년 수당을 놓고 둘러싼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지금까지 이 정도 달성된 것만 해도 굉장히 먼 길을 온 것만 같은 그 엄청난 비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청년 시민들을 어떤 연령 집단으로서 뭔가 사회적인 특혜를 주는 이런 집단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시민권의 보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대중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수당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제가 당시에 사업이 진행될 때 이제 서울시와 함께 청년수당에 대한 이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는 그런 의미면 분석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정말 끝까지 반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수당이라는 사업이 실행된 거는 그 안에 액터들의 굉장히 어떤 우연한 모멘트들과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이를테면 촛불과 같은 이런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지, 청년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다른 세대들이 그렇게 정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청년 정책이라는 범위를 좀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앞으로 이걸 시행해 나갈 때 있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지점이 이제 이질화되고 있는 청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할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이라는 집단의 공통성을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7, 8년 전에 비해서 이 어떤 청년 정책의 자리가 최소한으로는 마련이 되었다고 저희가 합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내부에서의 이질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질성이란 것은 계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젠더의 문제, 지역, 연령, 학력, 고용 형태, 정말 온갖 수많은 조건들이 교차적으로 이제 뭐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청년 내부의 차이들일 텐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고 청년 분석하고 청년 정책을 설계해야 좀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 당사자들이 이 정책이 내 삶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자료는 이제 이런 점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제 청년 고용률이 남성과 여성의 연령 집단별로 구별해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는 점인데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에 대한 이슈, 청년 세대 공정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다음 발표자님께서 그러니까 다음 토론자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